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1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님이 말하는 실거래가로 사려고 하니까 그런 물건 없다던데요. 뭐 실거래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명륜 2차 아이파크 지난번에 가격 5억짜리 거래가 있었습니다. 요거 2층이죠, 2층. 네, 요런 물건들 나옵니다. 낮은 가격대부터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 나오고 있거든요. 한창 때 가격 대비 30% 정도 떨어져 있다. 대출 뭐 70%, 80%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은 손 털어야 되는 그런 금액 정도 수준. 가격이 계속 횡보하다가 빠져버리는 거. 올라갈 힘이 없으면 내려가는 현상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는 안 떨어지더라. 해운대 두산 리버더 제니스. 네, 가격 근래 34억 2천. 뭐 펜트하우스 정도 되나요? 근데 23억 8천짜리 거래도 있어요. 비싼 아파트도 떨어져요. 더샵 센텀파크 1차 비싼 아파트도 23억, 15억, 15억 500. 층수 낮고 이런 것들. 또 비싼 것도 떨어집니다. 층수가 낮아서 물론 낙폭이 더 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뭐 중간층 이상으로 가면 플러스 10% 정도 금액 더 쳐주면 되는 정도 수준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 뭐 20% 정도 가격을 더 쳐주면 되는 정도 수준. 하지만 고가의 아파트도 떨어지더라. 요 내용을 달려있는 댓글을 가지고 와봤고요. 서울에서도 안 깎아주면 안 사요. 일단 알아보시고 일단 이 많은 곳들 부동산 가서 많이 알아보시고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이렇게 좀 흥정을 잘 붙여주시는 분 분명히 만나면 됩니다. 그 자세로 나오면은 그 옆집에 가면 됩니다. 수도권도 깎아준다고 하더라. 뭐 집값 내려야 팔린다. 하락거래 비중이 서울도 점차 높아진다. 서울도 내놓은 가격에서 2천만 원 정도 빼서 거래가 된다. 그마저도 이 매물대는 이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매물대는 여전히 높게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가격이 제가 누수되는 현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요 정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난다. 주거 트렌드 변화 속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간 실거래가 부산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세, 월세 요 정도. 대구, 세종, 인천, 경기 수도권 하락도 뼈아프죠. 도중에서 그나마 보합권을 유지하는 게 울산 정도고 충북 잘 나가는 충북도 서울 요 세 개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다. 아무튼 대출 규제 여전히 심한 상태. 금리 인하한다고 말만 해놓고 생각보다 별로 인하되지 않더라. 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금리 그렇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죠. 간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튀어오릅니다. 이 말인즉슨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겠다. 실제로 대출 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신용 등급 저는 이거 신용 정보, 신용 등급 뭐 점수, 신용 점수 요 상태라서 예상 금리를 보니까 5%.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가 보니까 5.3%.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카카오뱅크까지 알아보니까 금리가 4.3%. 와, 신용대출 금리 4.3%?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제가 몇 달 전에 조회해봤을 때 한 5% 중반대였던 것 같은데 대출 금액도 잘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출이 빵이라서.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월달, 2월달 모두 2,800건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딱히 사람들이 대출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때는 막 한 10조씩 대출 냈습니다. 이때는 3조 대출 냈대요. 12월 달에는. 1월 달에도 3조 대출 냈대요. 2월 달도 거래량이 비슷한 거 보니까 대출이 고만고만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3조씩 12달, 36조. 그보다 조금 더 대출 받는 구간 어디선가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작년 3월 달에는 거래량이 점프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과연 올해도 점프하는 현상이 있을까? 전문가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상저하고라고. 3월 달마저 2,800건대 뭐 서울에 이런 거래량 흐름을 보인다면은 아무튼 올해는 그냥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지 싶습니다.
월세화가 심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세 가격, 서울의 실제 월세 가격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 맞네요. 근데 작년 4분기, 작년 4, 4분기에는 6억까지 치솟았던 것이 지금은 5억대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보면 또 조금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0%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월세가 또 전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전세 물량 천지거든요. 오히려 전세 거래량이 2년 전 대비 많이 줄어드는 거, 요것을 걱정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전세, 월세 봤을 때 뭐 월세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2년 전에는 전세 대 월세 비중이 전세 123개, 월세 100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는 전세 150개, 월세 100개 이렇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전세의 월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히려 월세의 전세화에 더 가깝죠. 현재 현상만 놓고 본다면 연말이 되면은 요게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평생 월세살이 하면 돈도 못 모은대. 집 사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자, 그렇다면 부산은 또 전세의 월세가 얼마나 진행되냐 보면은 아니 2년 전보다 1월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세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월세의 전세화인데요. 언론에서 하는 말 다 믿을 거 못 된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세 가격이 뭐 껑충 뛰었느냐? 최근 3개년 빨로파 흐름 보시면은 뭐 거기서 그겁니다. 집값도 거기서 그거고. 근데 집값은 하나씩 던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사실 뭐 집값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뭐 경제가 성장하면 알아서 집값은 올라가 줍니다. 제가 오늘 어디 다녀오는 길에 어디 상가를 하나 봤거든요. 아파트 주상복합 밑에 상가가 1층, 2층까지인데 2층은 아예 다 비었고 1층에는 부동산 한 개, 편의점 한 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 한 35실 정도가 공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세 얼마인지 한번 제가 봤습니다. 21.5평, 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장사해가지고 그 20평 그 땅덩어리에서 사람도 안 돌아다니더만 그것을 200만 원 수익을 뽑아낸단 말입니까? 이거 안 될 일입니다. 하여튼 상가 부산에도 상가 무진장 많이 지었습니다. 제 아는 분도 그 뭐 아파트로 수익 좀 해보고 뭐 어디 수익 좀 해보고 이래가지고 또 풀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상가 동계 놨는데 은행이 이자 계속 갚아주고 있답니다. 가게세 나오는 걸로도 그 은행 이자 다 충당 못 해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돈을 헐어서 그래서 은행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짓을 했나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만 쟤는 수습을 걱정해야 될 문제지 후회는 해본들 소용이 없더라. 아무튼 경제 자 크나큰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중국 야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이 일본을 몰아내고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테크트리를 중국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더라. 기술 격차 많이 난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랬는데요. 갈수록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은 달 뒷면에 맞죠? 막 위성 쏘고 막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인공 태양 만들고 자동차도 보십시오. 비아디. 야들 끝내줍니다. 완전 자율주행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진짜 놀랄 정도거든요. 그거 공짜로 준답니다. 테슬라 이거 돈 많이 받고 팔거든요. 700만 원, 1000만 원 하나요? 이 돈 나가는 걸 얘들은 공짜로 주겠다 이럽니다. 아무튼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요 얘기는 여기까지. 자,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요거 링크 좀 이용하실 분 좀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5일 배송 있잖아요. 5일에서 10일 배송되는 거. 제가 어제 저녁에 한 개 주문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상품 출발했다 하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은 조금 줄어드는 날.
맞죠? 요 좀 특이한 현상. 대구는 지금 요 상태거든요. 자, 전세 물량 한번 볼까요? 대구의 차트는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 요 정도까지 머무르고 있거든요. 부산이 올해, 작년에 제가 매도 물량 자꾸 쌓이고 물건 안 팔리면은 전세 월세 물량도 저절로 늘어납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누가 내 컴퓨터 뒤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지 계속 물량이 줄던 것이 올해 들어서 물량이 다시 늘어나려고 폼을 잡고 있네요. 자, 서울의 거래량은 2,800건 정도 나타나려고 하는 가운데 부산은 거래량이 1,500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이 아파트 개수 대비로 봤을 때 부산이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서울이 거래가 안 되는 건가요? 서울이 거래가 조금 더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93만 개, 서울 아파트 190만 개, 이 정도 되거든요. 2월의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1,500건 정도 예상하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오히려 떨어져 있다. 작년 말 대비 거래량은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출 규제 들어오자마자. 올해 대출 풀어준다고 하던가요? 올해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준다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 미분양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까요? 부산 사람도 서울 거 사고 싶어 하는데. 자, 고가 아파트 대출 막히자마자 바로 곤두박질. 분양권 거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 빠르게 볼게요. 자, 테넌바움 이제 아직 그래도 한 200개 넘게 남아있죠. 아직까지 테넌바움. 해운대 아이파크 신고가 11억 6천. 사진 어떻게 했어요? 제일 잘 나가는 곳이 꼬라박, 차트 보시면 꼬라박 갔다가 반등했다가 행보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 무시해도 될 정도. 남천자이 이 세대 수에 비해서 거래량은 많이 부족하죠. 2년차씩 접어들고 이런데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더라. 더샵 센트럴스타 고점 대비 30% 비싼 아파트 안 떨어진다면서요. 양극화 비싼 아파트 더 비싸진다면서요. 모든 것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 대다수 행보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시장 분위기 다 합니다. 이게 다 합니다. 한 개 가격 높게 거래되면 와 하지만 연이어서 바로 떨어지는 거래 나오고 한창 때 막 끝발 날리던 이런 것들도 대다수는 행보 명륜 2차의 바깥 오늘 제목 대사 말씀드렸었고요. 신고가 대단해요. 예, 21년 입주 2년 4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보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한 5년 동안 아파트 한 10만 개 정도 지어졌으면은 회전은 별로 안 됩니다.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 집을 또 처분해야 되는 문제, 비과세 혜택 누리기 위해서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들도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실거래 가격 오늘 이 정도까지 한번 볼까요? 차트만, 눈으로 빨리 차트만 담아두세요. 대다수 우하향, 한 개씩 삐쭉삐쭉, 4억 6천, 4억 천, 저층 거래.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거 보십시오. 저층 거래가 오히려 더 활발하더라. 자, 대다수 우하향 잘 버텨봐야 본전치기. 가격이 이 정도까지. 어느 층인가 가격이 뻥 비는 느낌도 있는데 이 정도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아까 전세 파트는 살펴봤었고 내용은 여기까지. 자꾸 저는 한 10분 내로 방송을 마치고 싶은데 자꾸 길어지네요. 전세의 월세 이야기하려고 그랬으면 이 월세 거래가 꽁충 뛰어야 되는데 2년 전 대비 이 정도 상태밖에 안 됩니다. 거래는 지금 90% 정도 신고되었는데요. 전월세는 뒤늦게 한 20%더 신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마무리는 한 1,500건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뒤늦게 한 300건 정도도 신고되면 1,800건. 2년 전에는 2,300건의 월세 거래가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는 1,800건 거래밖에 안 되겠다. 이게 월세화 맞나요? 아니거든요. 월세 살면 마치 거지 될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는 않더라. 시청 감사합니다.